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버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가우시안 펑션은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종 모양의 출력을 내보낸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은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서버모터의 회전 속도를 점점 빠르게 했다가 피크를 찍고 다시 점점 느려지게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서버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려면 이 딜레이라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회전 속도와 딜레이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종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앞에 A 빼기를 추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A는 이 종 모양의 피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A의 값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란 선에서 빨간 선을 빼내면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값이 A에 가깝게 있겠죠. 그리고 요 A에서 여기쯤을 빼면은 가운데쯤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또 A에서 요 빨간 선을 빼면은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에서 빨간 선을 빼면은 이 종 모양이 뒤집힌 요런 식의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가우시안 펑션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종 모양을 얻어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타와 이 세타 해시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이 서버모터가 회전할 때 현재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햇은 회전할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타 햇이 180이라는 거는 0에서 180도까지 회전을 할 건데 이 세타가 0, 1, 2 쭉 해가지고 179, 180까지 회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우시안 펑션의 B와 C의 값을 이런 출력이 나오게 설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가운데가 90이죠. 그러면 이 B가 90이라는 말이고 이 C도 0에서 180까지 적절히 이 너비가 벌어지도록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타 햇이 180이라면 이 출력은 아주 적절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타 햇이 9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서버모터가 0, 1, 2부터 쭉 해가지고 88, 89, 90까지 움직일 건데 이 서버모터 회전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다가 피크 치고 그냥 끝납니다. 이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구간이 없는 거죠. 아, 여기 기호 햇이 하나 빠졌네요. 이거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이 세타 햇이 45라면 0에서부터 45도까지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 속도는 여기까지만 증가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타 햇에 따라서 이 B와 C의 값이 매번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민맥스 노멀라이즈라는 기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최대값 빼기 최소값 분의 x 빼기 최소값을 하면 그 값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거는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민맥스 노멀라이즈를 쓰려면 최대값, 최소값, x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타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할 건데 from 세타, to 세타 이거는 예를 들면 0도에서 180도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from 세타는 0이 되는 거고 to 세타는 이제 180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from 세타가 180도에서 to 세타가 0도까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from과 to 세타는 이제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urrent 세타가 x가 되는 겁니다. 이 from에서 to로 이 서버모터가 회전할 때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가는 그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수식을 다시 좀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타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한 거를 저는 세타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 프라임은 to 세타 빼기 from 세타 분의 current 세타 빼기 from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세타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했으니까 x축은 이제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멀라이즈를 하면 값은 무조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 가운데 지점을 0.5로 고정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B는 0.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폭도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C의 값을 0.235 정도로 하면 대략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맥스 노멀라이즈를 이용해서 B와 C를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문제였던 그 세타 햇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민맥스 노멀라이즈를 이용해서 이 B와 C의 값을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모델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세타 햇이 18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모터가 180도 회전할 때 회전 속도의 최대치는 이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타 햇이 1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아주 약간 1도만 회전하는데 그때의 최대 회전 속도도 만약에 똑같이 A라고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180도를 회전할 때와 1도만 회전할 때도 최대 속도 A만큼 회전한다면 1도를 회전할 때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타 햇이 180일 때는, 즉 모터가 180도 회전할 때는 요 A를 요만큼 이렇게 높게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햇이 90일 때는 최대 속도인 이 A를 2분의 1 A만큼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타 햇이 1이라면 이 A의 값을 최저 속도에 가깝게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세타 햇이 0에서 180도까지 점점 커지면 회전 속도 피크도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모터가 많이 회전할 때는 회전 속도 피크치가 가장 클 거고요. 조금만 회전할 때는 회전 속도 피크를 느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의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모델에서 이 부분이 회전 속도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180분의 세타 햇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세타 햇이 180이라고 하면 180분의 180이니까 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곱하면 그 값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속도 피크는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 햇이 9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80분의 90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2분의 1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타 햇이 1이라고 하면 180분의 1이니까 이 A는 180분의 1 A만큼의 아주 천천히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F' 세타의 모델을 앞에서는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요 뒤에 180분의 세타 햇을 곱해서 회전하는 각도의 크기가 클 때와 작을 때 회전 속도 피크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이 A의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 A 값은 딜레이의 최대 근사한 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험에 의해서 이 딜레이 값을 적정한 값을 찾아봤는데 모터를 가장 천천히 움직일 때는 딜레이 20ms를 줄 거고 모터를 가장 빨리 움직일 때는 5ms를 주는 게 적절한 속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딜레이의 최저는 5ms, 딜레이의 최고는 20ms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20ms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ms 옵셋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20이 아니라 15ms, 20 빼기 5 해서 15ms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20 빼기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쭉 요런 수식을 이용하면 입력되는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딜레이를 요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요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서버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점점점 빠르게 했다가 점점점 느리게 자연스럽게 회전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